저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 여러분들 지금 요 수능 특강 문항 지금 드렸던 자료들 이렇게 또 종이 재질도 좀 다르지 않니? 네. 왜 이렇게 종이 재질을 내가 이렇게 빳빳한 걸로 줬을까? 이건 수능 때까지. 응? 수능 때까지. 수능 때까지 이거 계속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빨리 확인하라고 한 땀 한 땀 내가 다 옮겨 적으면서 만든 자료예요. 알겠죠? 그래서 야, 시험 범위야, 시험 범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시험 범위 이거밖에 없어. 야, 근데 진짜 이거 밖에야. 야, 수능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 어디서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안 그래? 응? 그래, 작년에 내가 이거 얘기했다가 그 16,000뷰 한번 찍었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시험 범위니까 그대로 보면서 한번 뭘 해야 될까? 시험 범위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내가, 나 이거 이렇게 목록을 내가 줬어. 왜 줬을까? 딱 제목 보고. 내용이 안 떠오르면. 내용이 안 떠올라? 제목 보고 내용이 안 떠올라? 그러면 공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여기 고전시가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좀 더 넣었어요. 자, 요거를 보고 시를 읽고, 먼저 주제 파악을 먼저 하는 게 공부겠죠? 첫 번째 공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해설제 해제를 한번 보면서, 요 해제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야? 해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그렇지. 뭐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어떤 특징들을 여기다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해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느꼈으면 해제에서 설명한 부분을 내가 느꼈으면 되는 거고 해제에서 못 느꼈으면 추가시키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요거예요. 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만 보고 주제 떠오르는 요 연습 맞아. 이 시 무슨 내용이었어? 이 시 무슨 내용이었어? 그때 화자 정서 뭐였어? 화자 상황 어떻게 됐어? 거기에 플러스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용량이 된다면 여기에 이제 특이한 표현법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요 제목이 갖는 의미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 특히 현대시에서 현대시의 제목은 그냥 막 짓진 않거든요. 근데 고전은요. 고전 같은 경우는 사실 제목이 없어요. 우리 보면 제목을 따로 짓지는 않는데 그냥 책의 이름이라던가 그 앞에 몇 구절 한 4음보 정도, 2음보 정도 그런 걸 따서 제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소설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서도 이제 소설 한 4편 했다면서 오늘. 그치? 근데 그 4편이 들었을 때 맞아. 그런 내용 있었어. 라고 떠올라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모의고사처럼 공부는 하시되 모의고사처럼 그 소설 부분 공부하시되 사실 소설은 문제 안 풀어도 된다. 거기 수능특강 문제 안 풀어도 돼. 그리고 수능특강에 있는 실린 부분 안 읽어도 돼. 그 부분 안 나올 거니까. 나와도 조금 겹치지 않을까? 한 문단? 그러면 해설제 줄거리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세요. 자, 줄거리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줄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그려지겠죠. 인물관계도라던가 뭐 갈등이라던가 주요 사건들 이런 것들이 그려지겠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뒤에 뭐 해제를 또 읽으면서 소설의 주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 여력이 되면 하세요. 소설 같은 경우는 주제를 우리가 물어보기 조금 애매한 게 전문을 주지 못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소설이 끝나는 그 결말의 방향 그쪽이 이제 주제와 맞닿아 있는데 결국 근데 그것도 다 연결될 거니까 복이나 이런 데서 줄 거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왜 제목을 그렇게 지었을까? 왜 소설은 이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 소설은 다 제목 보고 연결해야 돼. 고전도 마찬가지예요. 고전도 다 소설은 제목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 의미 생각해보고 나중에 이 제목만 보고 우리 작품 목록만 보고 쭉 후루룩 다 기억난다면 괜찮은 일.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 안 하면은 이거 수능 특강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연계 교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알겠죠?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해야 되는 사실 뭐 독서에 대한 얘기를 막 준비를 했는데 이게 더 급한 것 같더라고. 아까 보니까 문화. 독서는 다 맞았니? 다 맞았니? 그럼 독서 조금 이따 시간 되면 볼게. 네. 시간 되면 볼게. 미안해. 네. 자, 그러면 자 뒤로 가서 짧은 거부터 보자. 자, 우리 짧은 거부터 보자. 짧은 거부터 보자.
자, 영산가라고 하는 요 작품을 여러분들 공부했다고 치자. 이제 공부한다고 칩시다. 소설은 내가 아까 뭐 문제 다 풀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요, 여기는 다 풀어봐야 돼. 알겠지? 네. 고전시가 그리고 현대시 이쪽 파트는 다 풀어봐야 돼요. 자, 하나 더. 가를 들어갈 때 우리 어떻게 하라고? 오른쪽에 가나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찾아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가는 잡가 양식. 우리 잡가라는 게 뭐니? 잡채할 때 그 잡이에요. 잡채. 나 잡채 너무 좋아하는데 무슨 느낌이니? 딱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 그치? 섞여 있는 거예요. 조선 전기 후기? 조선 후기에 나오지? 네. 자, 무상감. 얘들아, 무상감이란 단어 뭐라고? 앞에 나와 있네. 덧없고 유한한 인생에서 느끼는 뭔가 인생 무상. 인생 무상이라는 게 뭐야? 허무한 거. 무상이라는 단어가 그거라고요. 항상 있어야 하는 단어. 이게 있어 없어? 항상 있어야 하는데 내가 느낀 게 없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내가 분명히 치킨 먹다 나왔는데 치킨이 있어야 되잖아. 없어. 그때 느끼는 허무함. 그런 거 무상감이잖아. 너무 쉽게 얘기했니? 자, 하나 더.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유흥을 즐기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니? 그럼 여기서 몇 개의 감정? 2개. 2개지. 무상감도 있지만 즐거운 감정도 있을 것이다. 그럼 나중에 이제 여기서 영상 되게 말이 되게 어렵네. 그래도 우리한테는 읽을 수 있어요. 영산홍록 모르겠지? 네. 아는 사람 없어? 영산에 모르겠다. 그럼 자, 봄바람 넘노나니. 붉은 나무. 맞아. 홍록. 붉은색과 녹색. 붉은색과 녹색. 산에 홍색과 녹색이 이렇게 봄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대. 그럼 홍색과 녹색은 뭘까? 벚꽃. 꽃과, 그치, 뭐, 잎사귀들이겠지? 그러니까 뭐 자연에. 근데 이쪽 한자를 우리가 물어볼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체크해줘야 되겠죠. 왜? 읽을 수 있잖아. 계절 언제? 봄. 그럼 봄의 산의 모습이겠네. 황봉백접. 모르겠다. 넘어가자. 너무 어렵다. 그치? 자, 근데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순향기 자랑하고 얘네들이 산양산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 근데 뭔가를 자랑한대요. 근데 계속 보니까 앞에 한자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연결해주는 느낌 들죠? 네. 이게 작가의 특징이에요. 작가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 가창자가 노래를 하거든요. 그럼 가창자의 노래를 누가 들었을까? 시민들. 그치. 그 당시에 시민. 백성들이겠지. 시민은 우리 시민사회를 얘기하는 거니까. 백성들. 그럼 백성들의 누구? 일반 평민들과 그리고 한자를 조금 안다 싶다는 뭐 중인들과 그리고 한자로 시를 지을 수도 있는 뭐 양반들까지 아주 넓은 그런 독자층, 청자층을 향유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반들의 말투와 또 서민들의 말투가 섞여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가의 특징이구나라는 거를 한번 공부하면서 체크해주고,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인생 무상도 나오고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지금 요거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보이지 않니? 네. 그쵸? 붉은 꽃, 푸른 잎은 자랑하고 가는 새, 오는 나비 이것을 조롱한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꽃과 잎이 자랑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새와 나비가 조롱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법? 의인법. 혹시나 느껴졌니? 아니요. 못 느껴도 내가 여기서 의인법이 사용됐다라고 하면 와서 찾을 수는 있겠어? 네. 그 정도까지는 되면 돼요. 요걸 읽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걸 어떻게 낚이지 하니? 그치? 그 짧은 시간에 모의고사 풀듯이 할 때는. 근데 나중에 이제 서술상의 특징이나 설명만큼 물어볼 때는 와서 찾을 수 있으면 돼요. 네. 자, 근데 죽장이란 단어와 망에 요 죽장, 장자가 들어가면 무슨 느낌이 들어? 대나무. 그치? 죽자가 대나무고. 장. 뭐 청려장 할 때도 많이 나오는 소재인데. 지팡이. 뭔가 이렇게 대. 자, 그리고 만장폭포도 좋고 여산이 여기로다. 여산이라고 하는 요 소재 많이 나오죠. 네. 어디? 여산. 여기 중국의 여산이라고 해요. 아주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산이 여기로다. 그럼 이 사람 지금 중국 간 거예요?
아니지 않니? 근데 여산이 여기로다라는 말은 뭐라? 여기도 여산에 묻지 않다. 못지 않나. 그런 정도로만 읽어주세요. 그리고 산도 절로 수도 절로 하니 산수간에 나도 절로 절로. 템페. 그럼 나도 늙기도 절로 늙는데요. 아, 여기서 이제 인생무성이 살짝 나오나? 모르겠네. 화류장대 고운 여자 너희 얼굴 곱다 하고 자랑하지 말려무나. 이게 잡가다 보니까 사음보로 딱딱 끊기지는 않아요. 가사 같은 경우 사음보로 딱딱 끊어서 읽어주는 거, 특히 이음보 단위로 읽어주는 게 좀 유효할 텐데 여기서는 좀 그러지 못하네. 자, 왜 이런 고운 여자한테 너희 얼굴 곱다 하고 자랑하지 말래? 왜 그럴까? 언젠가는 너희도 늙어. 늙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꽃은 나와 같은 초로 인생 한번 죽어지면 다시 갱생 어려워서, 여기서 이제 죽는다라는 말, 이런 말 때문에 어떤 인생의 유한함 이런 것들과 연결될 것 같아요. 어디서 더 잘생겨질 수도 있어.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내용을 읽어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미 여기서 뭐 주제는 나왔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주제를 다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주제는 항상 어떻게 적으라고? 화자가 처한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정서. 정서, 그리고 태도. 그럼 이 상황은, 화자는 지금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있어요? 뭘 보면서? 자연 속에서. 그치? 자연 속에서. 정서? 인생무상. 만 나왔니? 자연 친화. 자연 친화, 자연에 친화하는, 자연을 좀 좋아하는, 자연을 즐기는 느낌과, 그리고 인생무상에 대한 느낌을 두 가지 다 얘기를 했네. 그쵸? 꼭 두 가지 다 잡아주셔야 돼요. 항상. 정서는 하나로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 뭐 세 가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정리하고 나서 가서 이제 해설지를 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영상가의 주제 뭐였다고요? 여러분들이 말했을 때 어디에서? 자연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인생무상. 여기 있네. 오. 야, 이거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니? 거의 아니, 비슷해? 똑같아? 문장이 똑같아? 아니요. 아니지. 그러나 여기서 정서는 어때? 인생무상 느꼈고 삶의 유흥에 대해서 자연을 즐긴다 라고 하면은 괜찮지 않니?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제를 이제 잡은 거예요. 아, 그래. 근데 여기 권유라는 것도 있었으니까 권유도 하나, 태도를 우리가 권유라고 볼 수 있겠네. 그쵸? 네. 하나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제를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12잡가 중에 하나였구나. 그리고 살아있을 때 마음껏 놀아보자고 권유하고 있구나. 하나 더, 삶의 유흥을 노래하고 비교적 일관적 내용을 지닌 작품이구나. 근데 특징 후렴구가 없었구나. 그럼 다른 데는 후렴구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수능특강에 작가가 하나 실렸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박물관 뭐 이런 식으로 작가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후렴구도 있어요. 작가에서 비교 대조 한번 해주고, 아니면 그 목록표 보면은 거기에 다 나와 있잖아. 그치? 자, 한자어나 고사 사용처럼 당대의 양반층의 언어도 사용했고, 그리고 시조도 인용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구나. 이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나중에 계속 보면서, 여기서 이제 막 보면서, 영상가 뭐였더라? 산이 들어왔네? 그치? 산에서 뭐 했다고? 인생무상. 산에서 즐거움. 인생무상도 느끼고, 또, 즐거움. 자연 속에서, 이 산 속에서 즐거움을 노래했다. 그리고 놀 수 있을 때 놀으라고 막 사람들에게 권유했다. 이 정도가 딱 떠올라야 돼요. 이거 떠오르는 거 얘들아 몇 초 안 걸리지? 네. 몇 초 딱 안 걸리는 걸로 여기 복습하면 이거 몇 번 안 걸려요, 사실. 1분 컷. 1분 컷 되면 좋겠다. 나도 1분 컷 안 되던데. 나 1분 컷 안 돼,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는 게 없어? 오늘부터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 한 달 전에 하라고 했었거든?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한 달하고도 훨씬 많이 남았지? 와, 미쳤다. 지금 그러면은 꼼꼼하게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왜 그러냐면 문학이 좀 어려워질 것 같아, 독서보다.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고 들어가야죠. 알겠지? 자, 그렇게 여러분들 제목 보고 그 내용이 기억나거나 주제가 기억나면 괜찮아요. 왜냐면 그 주제는요, 만약에 우리 작가라던가 가사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길 수도 있죠. 그치? 상당히 길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고전 시가에서 작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긴 부분이 똑같이 나온 경우도 있고
다른 데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뭐가 있었을까? 여기 일동장류 같은 경우. 이거 어디 가는 노래라고요? 일본 가는 노래예요. 일본 가는 노래인데 일본 가는 출발하는 부분이 우리 그 수능 특강에는 실렸지만 다른 부분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제목을 보고 딱 시험지리 수능 현장에서 시험지를 폈는데 일동장류 가는 제목이 보이네? 일본 가는 노래. 그럼 벌써 그 딱 구도가 잡히잖아. 인정. 그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노력은 절대 배반하지 않거든. 만분가 얘들아 이 제목 뭐야? 분이 분노가 만. 폭발 완전 빡친 거지? 왜 빡쳤을까? 그 생각까지 연결되면 좋겠잖아. 왜 빡쳤어? 너무 왔다리 갔다리 뭘 왔다리 갔다리 했어? 유배를 유배 가서. 그래서 유배 가서잖아. 유배 플레이. 그래서 유배 가서 그럼 누구한테 빡친 거야? 누구한테? 딱히 누구한테 야 왕한테 빡치면 돼 안 돼 일단? 안 돼요. 그럼 그건 안 돼. 그건 우리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신의 상황에 빡친 거야. 자신의 상황도 그렇지만 누구? 간신들. 간신배들한테 자기를 유배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다른 세력들한테. 그치? 뭐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고 소설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도 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신청가 상사동기는 이미 한번 나왔죠? 6월달에. 그럼 얘네들이 안 나오니까 지워줘도 괜찮네. 김영철전 오늘 했죠? 왜 지워도 된다고요? 상사동기 6월달에 나왔잖아. 어떤 거요? 상사동기. 아니야 지우지 마. 해. 아니야 해. 좀 기뻤는데. 해. 상사동기는 얘들아 되게 고전 소설의 특징이 많이 나온 거라서 공부해야 돼. 이원적 세계관 구조도 나오고 애정소설 구조도 나오고. 김영철전 오늘 했지? 네. 안 쳤죠. 들었어? 기억나? 네. 영철이가 누구야 그러면? 영철이 한테 나오는데. 누구 밑에? 저 자기 임경 오빠 기억 안 나? 공부해. 정업이. 공부해. 됐어. 공부해. 자 숙향전. 숙향전. 안 했니? 숙향전은? 아니 다 했는데. 아니 다 했어? 기억이 안 나. 야 창선 가미로 이거 글이 뭐 이러냐? 창선 가미로. 창선. 제목 보고 항상 해석해 놔야 돼. 창선. 선은 뭘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선 하나밖에 없잖아. 두 개구나. 미안해. 먼저 선이랑 착할 선. 창선은요 착한이에요. 착한 것을 이렇게 권해서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록. 그럼 뭔가 창선가미록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뭐 선과 악의 대립이 나오겠네. 그치? 착한 놈과 나쁜 놈. 그럼 인물관계도를 그려주면 되는데 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 본문 보면 한 100편? 100명?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모르니까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유추해 놓으면 좋다라는 거고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시나 현대소설은 훨씬 더 빨리빨리 내야 돼요. 껍비따님? 야 껍비따님 그러면 무슨 내용이야? 기회주의자. 아니 껍비따니 뭐냐고. 제목에서 껍비따. 캡틴. 그래 캡틴 리. 그 캡틴 리가 뭐 했는데 인물관계도 갈등 사건. 기회주의자라고 요약을 하지 말고 쭉 풀어서. 거기 감옥에 들어갔다. 언제는 언제고 언제는 뭐 했고 언제는 뭐 했고 빨리. 일제시대 때 일제에 붙었다가 러시아였나? 가지고 러시아에 갔다가 미국이 다시 하니까 그걸 주면서. 그치. 뭘 줬는데 그 소재. 도자기야. 약간 도자기 같은 그런 거였나? 그래 그런 거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우는 학교도 있지. 중학교 때 배우는 학교도 있지. 중딩 때 했죠 이거. 맞아. 중학교 교재에 나와 있어. 중학교 때 했어요. 그렇게 했다고? 자 시도 중요해요. 세안도 기억나는 사람 혹시? 해안도 그 마을. 세한도가 근데 원래 제목이 뭐냐? 세한도 누구의 그림이야? 모르는구나. 추사 김장호의 그 소나무를 그린 그림. 그리고 세한이라는 단어가 뭐냐? 추운 한자가 춥자잖아. 네. 그런 추위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내는 소나무를 보면서 시 안에서는 그 소나무가 어디 옆에 있었어? 마을회관 옆에 있었지. 네. 그러면서 옛날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안 좋은 그 농촌 마을의 현실을 좀 안타까워하면서 이겨내리라 라는 의지 표현까지. 이 정도로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고. 안 되냐? 해야 된다. 자꾸만 자극해 해줘야지. 이거 사진 좀 보내주세요. 이거 뭐 파일? 파일은 내가 올려놓을게요. 거기다가. 자, 요거 유예는 근데 눈여겨 보세요. 유예. 갑자기 오늘 문학이 돼버렸네. 과학 설명하려다가.
아니, 아까 가면서 이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수능쌤이. 아, 수능 특강이 너무 안 된 것 같다고. 너무 안 읽고 있다고 애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읽고 있어요. 그래, 꼭 읽어. 학교에서 지금 안 하잖아, 수업. 하루에 야 소설 이거 한 3-4편씩 그냥 쭉쭉 읽어. 문제 풀지 말라니까, 소설은. 시는 문제 풀어보고 주제만 생각해보고. 자, 유해라는 혹시 소설 기억나는 사람?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 그럼 요거는 제가 왜 체크를 해놨냐면 요 소설은요, 여러분들 옆에다가 그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이상의 날개, 그리고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이 친구들은 제가 왜 이렇게 친구들이라고 묶었냐면은 요게 모더니즘 계열의 그 의식의 흐름, 옆에 의식의 흐름. 그러니까 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거는 옆에다가 빈 공간 하나 비고란 넣어놓은 게 써놓으라는 얘기야. 요 의식의 흐름대로 소설을 쓴 대표적인 요 세 작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날개나 소설가의 고보씨 이들이 이번에 나올 일은 없지만 유해가 수능 특강에 있으면 그래도 준비는 해놔야지. 그래서 얘네들은 제목만 이렇게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의식의 흐름, 그러니까 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소설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내용을 잡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특히 소설가 구보시일 중에서도 막 어느 부분은 과거가 어디서 끝나는지, 현재로 어디로 돌아왔는지, 어디가 회상인지를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아요, 소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 세 소설 이름 정도는 기억해놨다가 이 제목을 보고 얘네들 뭔가 이상하다? 이상했던 애들이다 싶으면요, 제일 마지막에 부르세요. 어려워서. 알겠지? 물론 풀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간에 막히는 순간 막 우왕좌왕 할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요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 기법은 뭐냐면 어떤 내면의 의식을 인과관계가 거의 없이도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어, 소설 자체는. 재미도 없는 느낌인데 유해는 재밌어. 유해는 좀 재밌어. 의식의 흐름이라는 기법은 그 1920년대 모더니즘 기법에서 파생된 거예요. 시에서의 모더니즘은 감정을 절제해갖고 이미지를 막 주는 거라고 했었지, 늘 얘기하지. 소설에서는 이렇게 유해, 날개,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다른 거는 혹시 요런 것들, 요런 단어들, 사하촌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요. 사하촌이 무슨 말일까? 촌은 마을이겠지. 네. 사하는 뭘까? 그 뭐지 절 사자고요. 하는 아래 하자. 그래서 절 아래에 있는 마을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은 벌써 내용 다 기억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영마라는 거는 여러분들 역마살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다 들어봤니? 네. 그런 거의 이야기. 큰 산, 이거 너무 뭐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 큰 산은 뭘까?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의미를 넣어야지.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좀 제목이 특이하지 않으면요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디냐면 이런 것처럼 싸늘한 이마처럼 제목. 야, 현대시의 싸늘한 이마 무슨 내용이었을까? 이마가 싸늘하대. 죽어서? 안 죽었어. 왜 사람을 죽여? 외로움. 기억 안 나지? 기억나? 맞아, 이마가 싸늘한데 그 상황이 외로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뭔가 어떤 대상들을 추구하고요.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뭐 바뀌는 느낌. 그런 것들에 대한 주제,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 소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데서 나타나는 뭐 두파산을 한번 생각해 볼까? 두파산 같은 경우는 파산이 두 개라는 얘기야. 파산했어요 라고 하는데 두 명이 파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파산인지를 생각해 주면서 한 명은 어떻게 파산했고 한 명은 어떻게 파산했고 그런 내용들이 쭉 기억나면 돼요. 근데 그 기억하는 거 진짜 안 어려워. 줄거리에 다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물관계도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네. 뭐 소리의 빛 같은 경우도 이게 무슨 얘기일까? 소리와 관련된 거겠네. 그쵸? 그치? 소리의 빛. 요건 이제 판소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등등등등 쭉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수필 같은 경우는요, 요 수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못 읽는 경우가 많더라고. 수필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필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썼던 게 일기잖아. 근데 일기를 쓸 때 일상적인 얘기를 그냥 그대로 써갖고 오늘은 재밌었다, 행복했다 하면은 잘 썼다 하고 박수 쳐주냐? 상으로 뽑히니? 상장 받니? 아니지. 뭐가 들어가야 되니?
최대한 뭐 최대한 이상하게 써야지 잘 썼다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지 않아? 신선하고 참신하고 그리고 상투적이지 않게. 그치? 그러면 수필은 여러분들 이 시험에 제시되는 수필들은 그러면 통념과 가까울까 통념과 멀까? 멀죠. 멀겠지. 그러니까 그걸 잡아줘야 돼요. 통념과 어떻게 해서 뭔지 그 과정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요 제목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알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오늘 있었던 소설이 뭐였니? 비 오는 길. 네. 그렇죠? 비 오는 길. 그래서 비 오는 길에 대한 또 해설 잠깐만 읽어보자. 그렇죠. 근데 다들 자, 그러면 비 오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본문 한번 읽으시고, 그것도 내가 얘기를 안 했구나. 미안해. 본문을 읽으시고 전체 줄거리를 읽으면서 내가 문제는 풀지 말라고 했지만 내용은 읽어야 돼. 문제는 굳이 안 풀어도 되지만, 그럼 전체 줄거리를 보면서 옆에다가 우리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한번 지금 이거는 없는데 화면 한번 보면서. 글씨가 이렇게 됐냐? 자, 무슨 이야기인지는 잡혔어요? 네. 자, 비 오는 길 어디 들렸대? 사진관. 봐봐. 제목이 이미 벌써 비 오는 길이지. 네. 그럼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주인공이 어디론가 갔다. 그럼 거기서 누굴 만났냐? 사진관 주인. 사진관 주인을 만나면서 뭐 했다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이런 거. 생활인으로서의 면모를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책을 보던 습관도 버렸다. 근데 마지막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책을 다시 읽는다. 이건 얘기는 뭘까? 이게 이제 앞에서 나오는 지식인의 내면에 대한 거. 지식인의 내면.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비 오는 길 벌써 기억이 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작품은 사색적 인물인 병일의 자의식에 천착하여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다른 거 어렵냐? 천착이 뭐야? 딱 붙어. 맞아. 자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지식인의 고독과 허물을 다룬 소설입니다. 그래서 인물의 요 시기도 한번 꼭 봐주세요. 요 시기 1936년. 일제강점기 때 그 지식인의 어떤 무력감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표현한 소설이구나. 그래서 인물의 심리변화 흐름을 섬세하게 그려낸 심리소설입니다. 이런 심리소설로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 심리 읽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조금 더 뭐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뭐 시점도 한번 생각해보고 시점 이런 것들도 그렇죠? 자, 그래서 비 오는 길이라는 제목만 딱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맞아,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 비 오는 길에 어디 가서 계속 이걸로 돌리는 거야. 맞아. 비 오는 길에 어디 가서 그 사진관 아저씨랑 만나면서 삶에 대해서 뭔가 여기서도 뭐 무상감이라고 해도 되겠다. 뭔가 허무함 느끼다가 고민하다가 나중에 그 아저씨 죽는 거 보고 다시 자신이 어떤 책을 읽기로 다짐을 했어. 이 정도만 기억나도 얘들아. 그 장면 중에 어딘가가 제시가 될 거거든. 그쵸? 그렇게 해서 연계 공부가 이루어져야 돼요. 계속. 생각보다 할 거는 많은 것 같은데 안 많어. 이거 하는 거 그렇게 오래 안 걸려. 작년에 한 달 만에 했다고. 한 달 만에 이렇게 하루에 몇 개씩 잘라서 했다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 할 거 없잖아요. 원서 다 쓰고 학교에서. 그치? 아니야? 할 거 많아? 게임 하지 말고 핸드폰 하지 말고 할 거 많아? 아니,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가져가. 수능 특강 문학이랑 수능 완성 가져가갖고 계속 보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야 이게 어느 정도 잡혀요. 근데 너무 풀려.
자, 혹시 뭐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있었니? 드디어 이제 뭐 타이슨 좀 되네. 그러니까 요거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네. 과학 지문에서 우리가 근데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뭘까? 요 문제에서 여기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찾아보라고 해서 내용일치처럼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적절한 거 찾는 게 오히려 어렵니?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게 어렵니?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게 오히려 어려울 거예요. 아니, 쉬울 거예요. 그치? 그래서, 미안해. 적절한 것은 찾으면 하나만 맞는 거잖아. 네. 이런 게 어려워요.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게 오히려 쉬워요. 네. 그치? 그러면 요 4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거 왜 얘가 적절하지? 부터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머지 4개는 버티기. 왜 적절하지 않지? 아, 네. 그리고 얘를 어떤 식으로 오답으로 끌어냈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거지. 지금 거의 다 풀었으니까 요 2번 같은 경우만 빨리 한번 해보자. 자, 2번에 이해한 내용은 적절한 것은인데, 자, 답은 몇 번이었니? 5번. 5번이었어? 그럼 요거는, 자, 이산화탄소와 결합할 때보다 비교한 거네. 산소와 결합할 때의 효율은 낮아진다.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면, 그게 안 생겨요. 요거 앞에서 설명했던 거야? 뒤에서 설명했던 거야? 뒤에서 설명했던 거지. 아, 네. 효율이 낮아진다고. 그렇죠. 그치? 네.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이산화탄소와 결합한다고. 그쵸? 그거였잖아. 그러면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백금은 어디서 사용해야 돼? 응급. 여기 X네. 그치? 하나 X.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하나 넣어서 여기서 오답을 만들었잖아요. 네. 자, 2번은요. 과정이 틀리지 않았니? 얘들아, 과정이 어떻게 틀렸어? 그 반대로 됐어요. 전기를 축전 장치에 모든 전기를 물에 분해할 때 사용. 그렇지. 이 전기를 문을 불해할 때 사용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과정, 서로의 그 과정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3번 같은 경우는요. 이산화탄소의 손실을 줄이기에 기공을 닫는다? 그럴듯하지만 전혀 그런 내용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헷갈린단 말이야. 이것까지 맞는데. 그치? 안 그래? 수분까지는 맞는데 기공을 한다? 에라 모르겠다. 3번 하고 넘어가잖아. 안 돼요. 자, 4번은요. 이거 서로 바뀌었지? 이렇게 바뀌었지? 아니니? 네. 바뀌었잖아. 서로 관계 위치가. 그리고 하나 더. 요건 특징 적용하는 거니까, 제가 요 얘기를 왜 하냐면, 내용 파악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분명히 깔끔하게 안 풀리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그 시험장에서 이제 다음 주에 시험 보면서. 그치?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분명히 요 패턴 중에 하나 있을 거야, 패턴. 요 패턴 중에 하나 있어. 적절한 것을 적절하지 않게 만드는 거는요, 뭔가 말장난이잖아, 다. 안 그러니? 그렇지 않습니까? 맞다는 걸 틀리다고 하고 A라는 거를 A 다시 뭐 B 다시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 안에서 다 움직일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그래 내가 지금 못 찾은 거는 뭔가 세밀하게 못 봐서 그래 1번부터 5번까지 봤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이런 패턴들을 기억을 하면서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봐야지. 선택지들을. 그래서 선택지들을 조금 더 잘라보면서 생각해 볼 것. 알겠죠? 선택지들에 대해서 너무 한 번에 툭 처리하지 마시고 잘라가면서 여기까지 끊고 뒤에 이거 맞는지 관계가 맞는지도 생각해보고 앞에서 지문에서는 맞다라는 걸 여기서 틀렸다라고 했는지 그런 식으로 선택지는 오답을 만들어내는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선택지 부분을 꼭 신경 써서 읽어주시라는 얘기예요.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프 모의고사로 계속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 수능 완성에 있는 거예요. 알겠지? 네. 수능 완성 10번까지 있거든요. 하프 모의고사. 그래서 매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뭐 수업 시간에 다루기도 하고 아니면은 과제도 나가기도 하고.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